뭐 맥주하고 치킨 시켜 먹으면서 얘기하자고. 부산만 안 내려갔으면 술 좀 더 먹고 분위기 좋아가지고 좋았는데 아우 더 먹다가는 그냥 피곤해서 뻗을 것 같아서. 예. 여기 버터 자면 되지 뭐. 여기 침대 있잖아. 그래? 자면 돼. 그냥 예. 오늘 약간 다 시골 같은 분위기라 그런 거 없으니까 네. 각자 안 우리 맥주하고 이렇게 먹고 그냥 재밌는 돌아가는 얘기 하자고. 옛날에 국정원 사건 때 우리한테 죽이려고 얼마나 그래서 죽었어? 그렇게 해서 죽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죠. 예. 그러니까 놀러 와서 얘기를 듣고 예. 고기나 먹고 맥주나 마시자고.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되면 만약에 측근이 총장님이 뭐 조은진을 만나든가 해가지고 걔도 그 조은진이 정치인이잖아. 걔도 이제 정치 계속 할 꿈이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대통령 되면 뭐 반자리 주겠다든지 뭐 제의를 하든가 뭐 그런 게 정치적으로 푸는 게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가 와서 그런 거 같이 얘기하자. 우리 그냥 뭐 이런 치킨 시켜 먹고 맥주 시켜 먹으면서 네. 우리끼리 할 때도 이번 하는 연휴 때 와요. 내가 연휴 애들 때요? 과일 좀 사다 내려다가 네. 또 그냥 또 어쩌저쩌고 할까봐 잠깐 들으려고 한 거야. 그래, 아니 보내는 연휴 보내는 거 하지 말고. 네, 보내는 하지 마세요. 예, 그래, 그래. 잠깐 들리면 그냥 하여튼 연휴 때 우리 번개에서 잠깐 보자고. 그래요. 알겠어요, 누님. 네. 꼭 아니 사무실에 있는데 계속 네. 자고 이러니까 명수 씨 와서 다음에 나랑 밥이나 먹자. 맛있는 거나 먹자 우리끼리. 그러니까요. 맥주 한잔 하고. 내가 네. 전화할게. 다음 주 정도 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누나 알겠어요. 안녕하십니까. 국어TV 여명입니다. 3월 8일 오후입니다. 어젯밤에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인 손명순 여사께서 별세하셨죠. 96살이라 그럽니다. 뭐 천수를 다 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손명순 여사가 별세하는 걸 보고 한 시대가 끝나가는구나 하고 저는 느꼈는데요. 물론 김영삼 대통령도 한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죠. 김대중은 그 전에 돌아갔고. 이거 개인 방송이니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삼이 없었으면은 대한민국 87 체제도 없었고, 또 저는 박정희를 영웅으로 묘사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박정희 뒤에 김영삼, 김대중은 풍운하였다. 박정희의 과업을 이어받은 사람들이다. 김영삼, 김대중은. 그런데 이단적인 전두환이란 제2의 군부 쿠데타 정권이 나오면서 70 같은 7년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보냈죠. 그게 보수, 전두환을 보수로 하는 사람들은 전 이해가 안 가요. 그건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이단합니다. 왜? 국민을 죽였기 때문에. 국민을 죽였기 때문에. 전두환 정권을 치려고 김영삼이가 3당 합당을 하면서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를 잡는다. 현실화 시켰죠. 그 당시에 87 선언을 할 적에 노태우가 했느냐 전두환이 했느냐 그런 말이 많았죠. 4년 직선제 개헌을 한 것을. 그런데 김영삼이 없으면 그거 안 됐어요. 김영삼의 민정당 내 끊임없는 민자당이었죠. 끊임없는 투쟁과 민주화 투쟁의 열기가 됐죠. 그게 우리나라를 지금 이만큼 민주주의를 만개시킨 겁니다. 그전에도 김영삼과 김대중의 30년간의 투쟁이 있었죠. 그런데 그 과실을 누가 가져가느냐. 현재 여러분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우리가 중선진국 초반에 있는 그 우운한 기상이 대한민국에 살아있다고 보십니까? 아주 흑개배 같은 놈들, 쥐새끼 같은 놈들, 좀비 같은 놈들, 멍청한 놈들, 양아치 같은 놈들이 지금 정치의 중심에 서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박정희는 시대의 영웅이었다. 쿠데타를 했지만은 그 과정을 박정희 과업을 이어받으면서 박정희를 능가하려고 한 사람들이 김대중과 김영삼이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김영삼 같은 경우는
IMF가 왔죠. 97년에. 그게 환 해지 공격이죠. 달러 해지 공격. 미국 자본에 의해서. 그죠? 그거는 일본이 먼저 당했고, 그죠? 대만, 싱가폴, 동남아 다 쓸고 마지막에 한국을 쳤어요. 그건 누구도 못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김영삼이가 5점이 남겼는데요. 5점이 남았는데, 전 그것을 김영삼 탓이라고 안 봐요. 그 당시에 왜 안 보이고 세계 2위였던 일본도 넘어가고, 제가 그때 일본 애들하고, 일본 애들이 주거래처를 해가지고 너무 잘 알아요. 홍콩 애들도 그렇고, 싱가포르 애들도 그렇고, 인도네시아, 그런 애들이 사이드 거래처였으니까, 물론 미국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걸 너무 잘 알아. 나도 그때 회사가 망했어요. 저는 수출 수입을 같이 했어요. 저희 회사는. 수출 수입을 같이 했는데, 환해지 공격이 떨어지면서 수입 단가가 2배, 3배를 뛰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IMF 극복 과정에서 수출이 갔다가 우리가 막 금모으기 운동해서 수출을 했는데 수입을 갖다가 수입 폭등가를 달러당 2,100원까지 갔었죠. 2,000. 그걸 따라잡을 수가 없어. 수출을 아무리 해도. 그래서 망했었어요. 전 그때. 다시 재기는 했지만은 800원짜리가 2,100원 갔는데 그 미국 바이어들이 와가지고 달러 가져와서 저한테 막 물었어요. 재미교포 바이어들. 거의 없는데 재미교포가. 김 사장님 이거 어떻게 어디 가서 사요? 달러 바꿔야 돼요? 내 물건 사가 그러는 걔네들 안 되더라고. 하여튼 김영삼 탓이 아니다. 저는 세계 해지 공격이었고 한국만 당한 게 아니다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김영삼이가 지금 5점으로 남겼는데 전 대한민국 현대 75년 사를 보면은 뭐 박정희는 군에 의해서 칼로 의해서 정권을 취득한 정보였었고 세계 극빈국이었던 걸 갖다가 지금 현재 선진국의 기반을 모든 산업을 깔아내기 어렵고 또 민주주의와 산업화 정책을 갖다가 세계 글로벌리제이션을 확실히 한 게 김영삼이었고 그 당시에 87, 벌써 40년 다 돼가지고 그때 김영삼이의 계획이 없었으면은 하나의 숙청이라든가 또 뭐 금융실명제 대표적이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김영삼이 계획한 건 그게 없으면 대한민국이 지금이 없을 것이다. 계획을 다 해놨더니 IMF로 김대중이가 가져가서 김대중이가 그래도 좀 안정시켰고 김영삼의 업적을 김대중이가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꺼내드리는 게 그 이후로는 정치적인 변화가 없었어요. 김영삼이가 하나 못한 게 있죠. 모든 정치를 계획시키려고 그러는데 노조 계획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노동법 개정 들어가면서 김영삼이가 IMF와 같이 노조의 파업과 노조의 시위, 거리 투쟁으로 IMF가 맞으면서 IMF를 해결 못하고 김대중이 가져왔죠, 정권을. 그런데 현재 보면은, 김영삼은 그 정치를 명분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했어요. 김대중도 그렇고. 그럼 그 이후에 대통령을 보자는 거죠. 노무현이가 국민을 위해서 계획을 한다 그랬죠. 계획을 한다는 게 자기는 깨끗하고 자기는 정치 계획을 한다면서 마지막에 30만 불 정도, 20만 불, 30만 불 정도 와이프가 비아저씨에게 돈 받아 먹으면서 그죠? 스스로 대져버렸죠. 그럼 노무현의 명분이 지금 살아남는가의 문제죠. 그리고 노무현 수족들은 보면은 자기가 정치 계획을 하고 정치자금 안 받겠다 그러면서 지금 이광재라는 놈이 분당갑에가 있고 안희정이라는 놈이 있고 노무현의 그 최재술인가 최도술인가 그런 놈들이 전부 다 정치자금으로 뇌물 받아서 다 들어갔다는 거죠. 그것도 마지막 한 게 노무현이죠. 뇌물 받아서 대신 게. 그래서 노무현이가 계획을 하고 건의를 내려놓고 서민 앞으로 갔다 그러다도 전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명분은 어디 갔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노무현 이후에 나오는 이명박도 명분은 있었죠. 근데 너무 때가 많이 끼었죠. 대표적인 게 다스 같은 문제 또는 그 미국 교포 놈이죠. 그거 다스 문제하고 그 당시에 그거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었고 박근혜도 명분은 있었죠. 박근혜가 당선된 데는 2012년인데 그죠? 박정희 응원한 기상과 산업발전에 그
성장을 갖다가 벤치마킹하고 다시 70년대로 돌아가가지고 명분을 갖다가 취득했으나, 결국은 공천파동을 일으키고 네 편 내 편 가르고 4년 동안 이명박과 싸우다가 탄핵을 당했죠. 그리고 깜빵에 갔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문재인이라는 놈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문재인은 명분도 없었어요. 그죠? 그냥 노무현 정신 계승한다는 거예요. 노무현 자체를 제가 볼 적에는 명분이 없는 놈이에요. 그런데 문재인이가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 부동산 정책이나 소득주도 성장이나 또는 586 운동권 완전히 실세화시킨 게 문재인인데 명분도 없고 실력도 없어 쫓겨났죠. 그렇죠? 지금 현재도 정치영향권을 위해서 평산 채빵을 하면서 75년 민주적통이 지금 망가지고 이재명이나 생양아치 때문에 망가지고 있는데 쩝쩝대고 있죠. 그렇죠? 그건 정치인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문재인 쫓아냈더니 저는 보수고 우파라면은 윤석열이라는 놈이 나왔어요. 윤석열도 명분도 없고 실력도 없고 이 멍청한 놈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보수 우파의 대표인 양 지금 설치고 다니죠. 만약에 김영삼, 김대중이 살아있다면은 문재인 보고 뭐라 그랬을 것이고 윤석열 보고 김대중, 김영삼, 윤석열 주는 쫓아내라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이게 보수가 망가진 걸 보면은 지금 박근혜 시대부터 시작됐다고 제가 항상 그러죠. 박근혜가 용량한 성량으로 아버지한테 반대했던 사람을 다 배축했죠. 큰 역사적인 줄기를 고찰 안 했다는 거죠. 박근혜는. 김영삼은 박정희하고 20년을 싸워서 그걸 싫어했고 보수가 아니라 그랬고 또 박근혜를 따라다니는 친박들은 김영삼이 좌파라고 매김했고 지금 뿌리가 국힘 보수 뿌리는 김영삼이에요. 김영삼. 박정희는 너무 오래된 사람이고 87 체제 이후로 보면은 김영삼의 시대에 신한국당이 제일 강했어요. 보수가. 좌우 중량감 있고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인상을 보수에서 싹 걷어들인 게 김영삼이에요. 그게 보수의 뿌리가 된 거예요. 박근혜는 김영삼을 갖다가 오래 싫어했고 전두환은 자기 아버지가 죽었는데 지가 권력을 찬탈하고 자기를 무시했다고 싫어했고 그죠? 박근혜는 또 이명박은 자기하고 막 죽자 살가 싸워서 또 싫어했고 그게 박근혜의 몰락과정이고 보수의 몰락과정이에요, 여러분. 저 보수의 뿌리가 전두환은 뿌리가 아니에요. 박정희부터 김영삼까지 중도 통합을 갖고 오고 좌우를 통합한 김영삼이를 박근혜는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 허점을 보고 좌파 진보들이 총궐게 가지고 박근혜를 탄핵시켰죠. 그죠? 그러면은 박근혜를 탄핵을 안 시켜야 됐다고 제가 누누이 그러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세계 중진국 선진국이 아니더라도 우리 OECD죠. 한 10여 년 전부터 우리 선진국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죠. 박근혜 탄핵까지 7, 8년 전부터 보면은 그죠? 한 10년 다 돼가죠. 어느 중선진국들이 OECD 국가에서 대통령을 탄핵하는 사람들을 봤습니까? 탄핵하는 나라 봤습니까? 그건 대통령은 그 나라의 얼굴이고 대표성을 갖기 때문에 국격에만 가지고 나라에 창피해가지고 그냥 놔둡니다. 놔둬요. 현직 대통령을. 대표적인 게 트럼프 놈 아니에요. 또 프랑스의 그 전직 대통령도 희한한 짓을 많이 했죠. 근데 탄핵 안 시킵니다. 지금 트럼프 같은 애나 바이든 같은 애가 바이든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사가 문제가 많죠. 아들 문제. 그런데 우리나라 같이 그냥 이렇게 탄핵을 쉽게 하는 나라 같으면은 트럼프는 탄핵을 100번 당했겠죠. 그죠? 바이든도 탄핵 당했을 거예요. 과거에 닉슨 같은 경우도 탄핵을 당했었겠죠. 근데 대한민국은 어떻게 이렇게 탄핵을 시켰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지금 우파 꼴통 유튜버 자유애플이 앵벌이들 친박이 됐다가 지금 친윤화되는 그러들은 탄핵이 문제다. 배신자, 탄핵파 68 배신자를 그러는데, 탄핵을 안 시키는 게 맞아요. 그들의 말이. 그럼 탄핵을 정치적으로 시켰으면은 깜빵을 안 보내야죠. 그건 정치인 심판이 끝났으므로. 대통령이라는 최고의 지위를 갖고 최고의 대표성을 가진 정치인 사람이니 정치적으로 탄핵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깜빵에 씹어넣은 게 누구냐는 거죠. 한동훈이하고 윤석열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못 잊어요, 평생 저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보수가 망가진 거는 박근혜 때문에 시작했고 그 결과가 이래 정치가 참혹할 정도로 최악의 쓰레기들만 남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박근혜가 그렇게 되고 보수가 10년 동안 나아졌습니까? 96년부터 아니 2016년부터 탄핵 발행이 불어서 지금까지 8년이 됐는데 보수가 나아졌습니까? 우리 민생이 나아졌습니까? 정치가 지금 발전했습니까? 오히려 더 정치가 최악으로 쓰레기같이 변하고 국민들만 그냥 피곤하고 국민들만 그냥 분통이 터질 때가 돼 있죠.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 윤석열이 있었다 이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에 계속. 윤석열 보수 아닙니다. 지가 살기 위해서 저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김영삼을 다시 돌아올 때가 됐는데 김대중은 진보 중도 보수였고 김영삼은 보수 중도였고 전두환이나 박정희나 박근혜를 따르려고 윤석열을 따르려는 늙은이들은 빨갱이들한테 최고로 탄압받은 사람이 김영삼이에요. 어머니를 빨갱이한테 사살당했으니까. 그죠? 근데 아직도 이것들은 보수우파 유튜브 앵벌이 따라다니고 박근혜를 흠모하면서 윤석열화된 이 늙은이들은 TK 일부 다는 아니에요. 김영삼을 빨갱이 취급하죠. 김대중도 빨갱이 취급하죠. 근데 전두환은 빨갱이가 아니래. 응? 자, 그럼 다시 윤석열로 돌아와서 보수의 계멸 과정이 보수라는 것은 반북이라고 합시다. 반중이라고 합시다. 그죠? 그 다음에 경제발전이라고 합시다. 그게 보수의 가치가 아니에요? 박정희가 죽은 이유는 자기가 나중에 당할 걸 알았다는 거죠. 그 사람 자선에서 나오고 조갑제 같은 놈이 그 계속 쓰대는 옛날에 쓴 거 보면은 그죠? 분명히 이 나라 국민들이 빈곤을 탈피하고 자유를 갖게 되고 교육률이 높아지면은 민주주의를 들고 나올 것이며 자기한테 적대적인 세력으로 변할 줄 알았으면서도 박정희는 그걸 키웠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박정희는 김영삼 같은 사람은 인정을 하면서 같이 화합에 들어갔고 김대중 같은 건 전라도 출신을 죽이려고 그랬고 그렇죠? 그 박정희 정신이 어디 있는가를 또 봐야 되겠죠. 김영삼 같은 경우 5년 내내 나는 건강하면 돼. 머리 쓰는 일 자기는 기준만 잡아주면 돼. 머리 쓰는 일은 장관한테 다 맡긴다.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김영삼 시대 때 그렇고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지도 않았고 처음으로 세계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를 갖고 나온 게 김영삼이었고 경제 영역, 외교 영역을 확장한 사람이에요. 노태우도 그랬죠. 노태우 때는 후진국이었고 자 이렇게 되죠. 노태우 때 3,500불, 4,000불 뿐이 안 됐어요. 김영삼 때 10,000불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윤석열로 돌아오면은 도대체 윤석열이 국가를 끌고 갈 아젠다가 뭐냐 이거죠. 김영삼 같은 경우는 첫째 민주화, 그죠? 그리고 산업화 세력 다 끄어놨어요. 민주화 산업화 세력 다 끄어놓고 경제대에 5년 동안 외쳤어요. 계획이란 계획은 다 했어요. 그죠? 쉽게 말해서 박정희, 전두환 25년의 계획을 다 했어요. 그럼 윤석열과 한동훈과도 촉새 한 게 뭐냐 이거죠. 제가 쭉 명분을 말씀드렸죠. 얘네들은 갑자기 노무현을 존경하고 문재인에 충성하던 놈들이 지들이 살기 위해서 보수로 들어갔고 대통령이 됐고 여당 대표가 됐고
이재명이나 생양아치 새끼 지금 명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실력도 없는 놈을 공격하고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러면 제가 묻는 거예요. 보수라는 것들이 늙은이들이 김영삼 같은 거 풍운하 기질 가지고 대한민국을 갖다가 사실상 선진국 반열에 오르고 대한민국을 갖다가 혁신적인 바람을 일으킨 이 사람을 빨갱이 취급하면서 보수로 인정 안 하고 늙은이 일부 태극기 부대는 그 솔직히 욕할 필요 없어. 그 연단에 선 놈들을 욕하지. 태극기 부대 연단에 선 놈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야바이꾼이 돼 있죠. 이런 김영삼을 버린 게 보수의 참상이었고 전혀 정체불명의 노무현을 종명하고 문재인에 충성하던 윤석열을 들어가지고 보수라 그러고 이럴 거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손명순 여사가 별세했죠. 대한민국 역사상에서 진짜 형편없는 그 부인들이 나타났죠. 대통령 부인들이. 그래도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들은 괜찮았어요. 조금씩은 문제가 있었죠. 프란체스카가 문제 있었어요? 청빈한 생활했죠. 이성만이가 돈 받아 먹었어요? 없었죠. 그 다음에 박정희로 가서 우리가 쉽게 말하는 혐오양청, 서민청, 또 박정희에 대한 야당 역할에도 유경수, 그 보수들이 지금 또 전체 국민들이 잘 보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이순자 같아도 이순자가 전도하는 그 평가를 가치도 없고. 자, 그 다음에 김영삼이 노태우 들어왔죠. 노태우 김옥숙이었죠. 한 번도 세상에 나오고, 그게 물론 고전종으로 우리가 정건대적인 방식이라고 합시다. 말씀드릴게요, 좀 이따가. 김옥숙이도 문제가 없이 남편 뒷바라지하면서 남편이 김영삼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도 한 번도 안 나왔죠. 그죠? 그래서 김옥숙에 대해서 아름답다. 전혀 비토가 없어요. 그 다음에 손명순 씨 나왔죠. 이 손명순은 저도 옛날에 한번 가봤어요. 형 따라서. 그 총학생회 출신 그 형 따라서 그 김영삼 사과를 한번 가봤는데 손명순 씨를 본 적이 있어요. 제 젊었을 때. 그런데 92년도에 김영삼이가 대통령 됐죠. 그때 저 돈 많이 받았어요. 회사할 때. 제가 91년도에 내 회사를 했거든요. 들어가니까 5만 놈들이 세무서, 경찰서, 뭐 동사무소, 뭐 이런 새끼들이 막 5만 놈이 전화 와가지고 수시로 찾아와서 돈 달라는 식으로 돈 달라 그러지 않지만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여기 왜 왔어요? 지금 뭐 필요한 게 뭐가 있어? 그런 거. 아주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청와대에 연락해가지고 김영삼 그 형 통해가지고 제 아는 형 통해 얘 좀 해야 돼. 다 날려버렸어. 세무서장, 서초구에서 서초구청 다 날려버렸어, 내가. 하여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손명수 같은 경우도 인고위생을만 걸렸죠. 남편이 탄압받으면서 같이 탄압만 받고 남편이 대통령도 안 나섰죠. 그죠? 김대중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호 여사가 워낙 지식인이었고 사회활동을 하던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도 김대중한테 야당 생활을 했죠. 어둡고 약한 곳을 찾아가서 그걸 들어가지고 김대중한테 다 했고 김대중이 그걸 갖다가 현실화 시키는 과정이었죠. 노무현 마누라 어떻게 됐어요? 쩝쩝대다가 그 잡것이야. 노무현 마누라도 지 남편을 죽게 했죠. 뇌물받아 처먹어가지고 지 아들 데리고 가서 저기 미국에다 저택 사주고 교육시키고 그게 지금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정신 도덕성이 대한민국을 망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 김정숙이 돈 받아먹은 거 처먹은지 모르나 하여튼 김정숙이 딸 아들 해가지고 김정숙이 딸 아들만으로 많죠. 타지마을 가서 막 전용기 타고 또 해외여행 나가면 막 씩씩거리고 다니고 관광지만 찾아다니고. 그죠? 근데 김정숙은 뇌물 받아먹은지 안 받았는지 그거는 뇌물 받아먹었다는 소리는 없죠. 김건희로 넘어와. 김건희는 대승적으로 뇌물 받아먹고 재건축하고 모든 학력, 이력, 경력을 쏘긴 거죠. 윤석열이가 문재인 조국을 치고 올라갈 때까지 하면은 저게 설마 대통령 부인이 될 것인가 우리는 아무도 몰랐죠. 노무현의 아내 김정숙이라는 권양숙이라는 거하고 김정숙이라는 작것의 대통령 부인이 될 거라는 걸 우리는 알았죠. 근데 저런 작것이 김건희라는 것이 대통령 부인이 될 줄은 몰랐죠. 그렇죠.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도 쥐가 대통령이랑 국정농단을 하고 사실상 국정을 장악하고 김건희 고속도로 해체 몰리고 3월 9일 당선되자마자 3월 달에 그걸 갖다가 지 앞으로 다 돌리려고 작업을 했다는 거의 팩트 같은 이야기. 수시로 일반인들을 갖다가 쥐한테 아련하면서 말이죠. 양주 받아먹고 화장품 받아먹고 책 받아먹고 명품백 받아먹고 그 빙산 일각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한남동 관저 용산 재리모델링 들어갈 적에도 유령 업체들이 수십억씩 다 가져갔고. 그죠? 현재도 안 가도 될 해외여행을 가면서 명품 쇼핑을 다니고 화보 사진 찍으러 다니고 국내 여러 곳을 돌아가면 화보 사진 찍으러 다니고 이게 과거의 대통령하고 비교해 보시고 과거의 여사들하고 비교해 보시고 김영삼의 부인이라든가 손명순이라든가 이희호라든가 유경수 같은 여사를 비교하면은 이게 나랍니까 하고 나오는 거죠. 그죠? 기가 찬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여염적 아내들과 우리 일반적인 지식인들의 부인보다도 훨씬 못한 게 사실상 나라의 대통령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나라를 헤쳐먹고 있고 하는 거죠. 아주 잡것이고 무식하고 천박한 것이. 그렇죠. 그런데 보통 대선이나 총선이나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이 어느 정도는 선거에 개입하고 지방순을 다니고 그러죠. 후보도 그렇고. 근데 이 김건희라는 것은 그때 주가 조작 사건, 학력, 이력, 경력을 다 쏘개가지고 죄송합니다. 저는 대통령 되면은 우리 남편 뒷바라지만 하겠습니다. 내조만 하겠습니다. 우리 남편 당선시켜 주시오 하다가 당선만 되니까 김건희 고속도로에 쳐고 뇌물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건 총선 아닙니까? 총선이면은 온 가족이 다 돼요. 대통령이 현지 순방 가고 현지 가서 사기칠 적에 대통령 부인이라는 놈도 대통령 부인도 윤석열 같이 그냥 나대고 있으면 같이 나대야 정상이죠. 안 나오죠. 지금 코빼기도 안 보이죠. 숨어 있죠. 3개월 동안. 이걸만 숨으면 돼 하는 거 아니죠. 이런 것들하고 과거의 그 손명순이라든가 대한민국 국군을 갈랐던 윤석열, 윤석열이란 그 등신이고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과 그 부인들하고 여사님들하고 비교하면 이게 지금 나랍니까? 김건희의 나라가 돼 있고 이런 게 나랍니까? 한동훈이라는 놈은 너는 뭐하러 갔어 여기? YS가 영원한 동거자라고? 너하고 무슨 상관 있어 이 새끼야? 너하고 윤석열이 보수에 뿌리를 뽑아낸 건데 싸울 땐 같이 싸운 대단한 분이다. 네가 손명순 여사를 어떻게 알아? 손명순 여사 이 새끼야. 이런 잡것들이 지금 전국을 주도하는 게 이게 나라가 제대로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